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화가니까 화가가 되는 방법 시리즈 제3번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김수영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 화가님, 화백님 한다기보다 그림쟁이라는 말이 조금 더 다가옵니다. 서양 화가 김수영입니다. 제가 이제 그림 그린 지는 그냥 태어나서요. 첫 번째 그린 작품이 수채화. 소변으로 기저귀에다가. 그랬던 것이 지금 올해 나이 72, 72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이렇게 오래도록 평생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작은 화랑을 하게 됐습니다. 용산구 삼각지 3번 출구 옆에 오시면 이 뽀다고 나는 아저씨가, 아니 할배가 그림을 그리고 앉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오픈아트 TV, 배호 TV에 화가가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좀 처음에 냈었는데 2번 하고 이제 3번째 오늘입니다. 계속해서 시리즈를 좀 이어갈 텐데요.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열린 화랑의 작은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바퀴 돌아볼까요? 그냥 한 20평이 조금 안 되고요. 용산 삼각지역 3번 출구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요런 스타일이에요. 그림도 좋고 사람도 좋고 컬러도 좋고. 제가 전시회 할 때 내거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캐치프레이즈라고 하죠. 색쓰는 남자, 색이 좋은 남자, 색에 미친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할 건가 하면은요, 전시회 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3편에서는 또 이제 화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화가 돈벌이는 어떻게 되는가 얘기해 볼 텐데, 오늘은 3번째 전시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쟁이 한 5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전시회를 한두 번 했어야죠. 2019년 올해도 벌써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인사동에서 한 번 했고요. 압구정동에서 2번 했습니다. 3군데 다 초대전이었었어요. 개인전하고 초대전하고 뭐가 다른가 하면은, 개인전은 이제 자기가 돈을 내 가지고 대관료를 내 가지고 이렇게 전시하는 거고요. 초대전은 이 사람이 조금 이름이 있고 이 사람 그림이 좀 팔릴 것 같으면은 초대 전시회를 해줍니다. 미술관에서 화랑에서 해줘가지고 이제 팔리는 거에 대해서 몇 프로 이렇게 나눠 먹기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사동에서 지난 9월 달에 했어요. 9월 달에 했는데 그냥 그랬어요. 요즘엔 그림 불경기가 그렇게 썩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지인한테 한두 점 팔긴 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만족스럽진 않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인사 말씀 드려서 앉아서 차분하게 그림 전시회 어떻게 하는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전시회에 관한 자세한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개인전과 이제 그 합동전, 그룹전, 이런 두 가지 이야기로 시작할 텐데요. 우선 먼저 개인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1년에 몇 번 하는 사람도 있고요. 평생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룹전, 가령 동호인 클럽, 아니면 미술 이렇게 합동으로 하는 전시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그 첫 번째로 개인이 지금 준비하는 개인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그림을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그림을 전시할 때는 어떤 그러니까 한 장르로 하는 게 좋습니다. 풍경화면 풍경화, 또 꽃이면 꽃, 아니면 초보 처음 하시는 분들은 까짓거 이것저것 잡탕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나의 그림 실력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개인전이에요. 또 개인전 하는 장소는 여러 있겠지만, 우선은 개인전을 준비할 때
작은 그림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작은 그림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너무 대작을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뭐 그림을 망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 부끄러운 면을 보여주는 그런 참 실수가 있기 때문에 소품 내지는 8호, 6호, 10호 커야 20호 정도 내외로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시장인 경우에는 이제 대개 인사동의 경우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대관에 관해서도 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지난 여름에 9월 달에 제가 이제 인사동에서 전시회 했을 때는 한 25평 정도 되는 그런 화랑이었습니다. 3일 갤러리라고. 미술세계 인사동에서 처음 들어가자마자 첫 사거리에 보면은 미술세계 오른쪽에 있고요. 3층, 4층, 5층 미술세계 전시장이 있고 왼쪽에 보면은 그 미술 저기 3일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2층에. 거기는 한 25평 되는데 제가 27점을 했습니다. 계단까지 다. 거긴 계단에도 전시를 할 수가 있고요. 안쪽에도 전시장이 아주 잘 차려져 있어요. 3일 갤러리에서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초대전이었고 그림은 비교적 다양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워낙 화랑에 그림이 많기 때문에 금방 준비해가지고 가서도 되고 대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는 좀 이렇게 좀 팔리기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낚시를 던지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인 경우에는 가령 자기가 주제로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꽃이나 아니면 풍경이나 뭐 아니면 정물 위주나 아니면 인물 위주나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 게 더 좋고 그냥 훌 섞어 가지고 그냥 짬뽕으로 해도 좋은데 자기 스타일의 그림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가령 아크릴이면 아크릴, 유화면 유화, 아니면 파스텔, 뭐 연필 대생, 뭐 누드면 누드, 추상이면 추상, 뭐 여러 가지로 해서 막 짬뽕으로 해놓으면 좀 그래요. 처음에는 전시회 할 때 자기 지인들한테 초대를 해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비슷한 톤으로 비슷한 장르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재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인 개인전인 경우에 이제 수채화가 가장 많아요. 초보자들이 하는 거는. 수채화는 참 섬세하고 또 그림 소재도 다양하게 잡을 수가 있지만 수채화인 경우에는 약간 초보 냄새가 좀 납니다. 수채화라고 해서 반드시 뭐 초보라는 그 이미지는 아니겠지만 섬세한 그림인 경우에 수채화가 훨씬 더 감명이 깊고 또 인상에 남는 그런 작품들이 많은데 한국 수채화협회 공모전에서도 특선도 하고 그랬어요. 가끔 제 자랑도 해야죠. 그런데 수채화 했을 경우에는 뭐 대작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채화도 하고 또 유화도 조금 넣어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르는 뭐 선생님들이 알아서 좋은 작품들 뭐 여러 가지 그렸으면 그냥 그린 대로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대관을 우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관을 할 때는 인사동인 경우에는 보통 요즘엔 불경기라서 그렇게 뭐 대관이 꽉꽉 밀리진 않았지만 인사아트센터나 인사아트 프라자 같은 데는 금년 하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대관을 미리 신청을 받습니다. 대관료 엄청 비싸죠. 그런 데는 사실 초보자가 처음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인사아트센터인 경우 1층에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일주일에 비싸요. 6층까지 있는데 5층, 6층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하고요. 그러는데 이제 개인전인 경우에 굳이 처음부터 그렇게 뭐 할 능력이 되시면 하시고요. 능력이 안 되시면은 또 작은 공간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아까 얘기한 인사동의 그 3일 갤러리인 경우에 일주일에 150에서 200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전시는 대개 화요일 날 오후에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화요일 날 오전에 전시했던 작품들을 철수해서 가져가고요. 또 그 다음 전시를 할 사람은 화요일 날 저녁에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열을 해놔야죠. 디스플레이를. 그리고서 다 전시를 해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조명, 뭐, 할로겐 램프까지 다 맞춰서 그림에 딱딱 맞춰서 놓고 타이틀도 붙이고, 타이틀인 경우에 어떻게 붙이는가 하면은요, 직접적인 타이틀보다는 저는 그런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무슨, 아름다운 장미가 있다고 치면은요, 장미 1, 2, 3, 뭐,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장미를 하더라도, 정열의 꽃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랑이 꽃피는 사랑이 피는 나무, 아니면 행복이 열리는 나무, 또 행복이 피어나는 아침, 뭐 몽상 계절, 뭐 이렇게 좀 다른 문학적인 용어로다 붙이면은 그림이 돋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작품 타이틀은 뭐를 쓰는가 하면은요, 여러분들 많이 벌써 아시겠지만 타이틀, 아까 제목 얘기했죠. 그 다음에 사이즈, 뭐 센치로 다 되게 하는데 그림 사이즈만 위주로 합니다. 액자 사이즈까지 포함하면 뭐 물론 그림 사이즈에 따라서 액자가 보통 2, 30cm 이상 커지니까 그렇게 적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림 사이즈 위주로 합니다. 호당, 호, 메토 이렇게만 해도 되고요. 왜 메토는 이제 호당 이 사람이 얼마 받는가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타이틀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 다음에 재료, 이렇게 해서 4가지 내지 5가지 했는데 요즘에는 아주 그냥 용감한 사람들은 가격도 다 써붙여놔요. 대학원 금방 나와가지고 아니면 대학교 4학년 졸업해가지고 첫 번 전시회, 졸업 전시회 할 때는 보통요, 그냥 첫 스타트로다가 10만원씩 다 발라요, 호당. 그럼 10호 하나에 100만원 아니에요. 10호가 45cm에 53cm가 그런데 그거 100만원 받으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써붙여 놓고 지인들의 경우는 좀 빼주고 그런 그것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학을 금방 나온 사람이니까 조금 어디에서 수상을 했거나 하는 사람들은 대개 호당 10만원씩 받아요. 저요? 제 그림 주는 대로 받아요. 일반적인 가격은 한 20만 원씩도 받고요. 또 그다음에 호당 10만 원씩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림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요, 작업이 복잡한 그림이 있어요. 조각을 해가지고 칼라링 해가지고 다양한 재료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그 입체적인 그림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비싸게 받아요. 그건 그렇고 일단 개인전을 할 때는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 청첩장처럼 미리 팜플렛을 찍어요. 팜플렛 찍는데 그거는 뭐 또 뭐 간단하게 하려면 뭐 우편엽서처럼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A4 용지 딱 접는 것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경제적 능력이 계시는 분들은 그거를 페이지를 10페이지, 20페이지, 뭐 30페이지까지 해가지고 축사, 누가 이제 유명한 작가가 거기다가 개인전을 축하한다는 축사도 넣고, 그 다음에 작가의 변명, 작가의 의도, 제작 의도, 그 다음에 인사 말씀 이런 걸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프닝 하는 날짜. 오프닝은 뭔가 하면은요, 그냥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인사동인 경우에 대개 화요일날 아까 오후에 디스플레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수요일날 오후에 가면 인사동의 화랑마다 전부 다 그 개막식 하는 날이에요. 대개가 90%가 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전시회를 하는데 수요일날 오후 5시, 4시, 5시, 6시 그때 합니다. 그래가지고 7시에 다 끝나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오프닝 세리머니, 그러니까 개막 행사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지인들한테 청첩장처럼 안내문을 보내요. 왜냐하면 개인전은 대개가 다 그렇게 많이 유명해지지 않은 이상은 아는 사람들한테 소개해서 파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림을 인사동에 가서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팔아야지 돈이 되죠. 왜냐하면 대관료가 일단 많이 나가잖아요. 대관료가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인사아트 센터에는 1층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저는 지하에서 한 10년 전에 했는데 650만 원 줬어요. 그 다음에 4층, 5층, 6층에서 했는데 그때 400만 원씩 줬고, 둘이 어울려서 2인전 했을 때는 200만 원씩 나눠서 줬고요. 그래서 이제 오프닝 세리머니를 할 때는 지인들한테 청첩장을 미리 다 돌립니다. 미리 돌리면서 프로그램 있잖아, 자기 팜플렛 가령 뭐 A4 용지 같은 건 뭐 그냥 복사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돈 없으면. 그 다음에 그걸 책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 있는데, 책은 보통 한 5페이지 내지 10페이지 건 정도 한다면은 한 4, 50만 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약간 두껍게 해가지고 800만 원까지 들였어요. 거의 뭐 책 수준이죠.
800만 원까지 들여가지고 한 적이 있고 또 뭐 그 뒤에는 좀 간단하게 한 적도 있는데 대개 능력이 되신다면 제 생각인데 첫 번째 전시회니까 팜플렛은 대개 한 3, 400만 원까지 들여가지고 좀 남들이 보기에도 추하지 않게끔 이 사람이 이런 정도로구나 해서 이렇게 전시회를 첫 스타트를 하는데 책도 보내주고 처음에 그 초대할 때 그다음에 초대장 안내 일시를 보내는데 몇 월 며칠 수요일 날 오후 5시에 저기 개인전 오프닝을 하니까 와서 축하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축하 좀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사실은 아는 사람은 그냥 그림 전시회 하나 가서 구경하면 되겠네. 이거는 조금 모르는 사람들이고요.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거 가서 그림도 팔아줘야 되겠는데 그림 팔아줘야 되겠는데 의미가 이 사람의 그 미술 세계를 펼쳐나갈 앞으로의 예술 진흥 기금을 내가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서 그림을 팔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돈이 작으면 못 팔아주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결혼식처럼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이렇게 봉투 넣어가지고 축하하네. 재료비 조금이라도 보탰어라. 야 수고 많았다. 이러면서 축하한다 그러면 참 기분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작품 하나 팔아주면 그 사람에 대한 미술 세계를 펼칠 수 있는 후원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개인전에 관한 이야기를 일단은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전을 마칠 때는 그 다음 화요일 날 그림을 전부 다 오전에 전부 다 철수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이 그림은 팔렸습니다 하는 의미고요. 그림이 빨간 딱지를 붙인 거는 전시회 기간에 이제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대개 그렇게 안 하고요. 전시회가 끝나고, 그림을 찾으러 어느 화실로 오세요. 아니면 내가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거는 참고 삼아 하시고요. 그림 전시회가 끝나면은 참 불편한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조금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조금 아니까 화분하고 화환이 너무 많이 들어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 초대장을 보낼 때 화환은 정중히 사절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요. 그것도 뭐 전혀 없으면 또 좀 뭐라 그럴까 초라해 보인다고 할까 좀 쓸쓸해 보이기도 하죠. 뭐 무슨 회갑 기념전 했는데 그 꽃다발 하나 없으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 이제 몇 개 정도는 봤는데 그냥 다 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내 평생 한 번인데 못 가지고 꽃 한번 받아보자 이래가지고 꽃도 화분 그림 작품 앞에 쫙 화분 갖다 놓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제 그 처음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경우에 이제 화분하고 저 화환을 아주 처리하기가 곤란해. 심지어 화환을 처리할 때는 우리가 그걸 얼마씩 주고 청소비를 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 화분은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저는 지인한테 오라고 그래가지고 야 자가용 가져와서 이거 다 싣고 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뒤처리를 하고요. 그림을 배달해주고 그러고 나면 개인전이 끝나는데 나도 개인전 했구나. 나도 화가구나. 아티스트구나. 코리안 페이머스 페이터. 한국에서 유명한 화가가 시작이 된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전이 마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전 한번 해보세요. 어렵잖아요. 또 쉬운 방법 두 번째 얘기해 볼게요. 돈 안 들이고 쉽게 하는 개인전 방법. 아주 저같이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2번 기다렸어요. 2번이 아니라 4번이 되겠군요. 4번. 화가가 되는 방법. 자, 개인전 하는 방법을 이번에 가르쳐 줄 테니까요. 더 싸게. 아니면 돈 들여서 폼나게 하세요. 그러면 인사동에 가서 아까 얘기한 인사아트센터가 제일 비싸요. 저 인사동에서 좀 안국동 쪽으로 쭉 가다 보면 왼쪽에 시커먼 건물 6층짜리가 있어요. 그 지하서부터 6층까지 7개 층이 전부 다 전시장이에요. 근데 거기는 진짜 폼나요. 전시장이 아주 세련됐고요. 어떤 데는 그만큼 시설이 좋고 또 많이 알려지고 또 기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도 물론 인사동에 한 바퀴 다 돌긴 하죠. 구경하러 오는 사람 아니면 신문 기자들 예술 담당하는 기자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그래도 인사아트센터에서 우와 이거 괜찮은 화가인가 보다. 그래도 뽀다고 나네. 이런 정도니까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돈 안 들이고 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